자, 오늘 아파서 못 오는 시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올 도유리를 위해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DNA와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 우리가 지금 계속 처음에 우주 대폭발, 그죠? 우리 지금 아직도 외우고 있는 우주 대폭발, 그지?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원소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원소들을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이 분류를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과학자들이 이제 분류를 한 내용이 이제 분류 기준이 뭐냐,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들끼리 뭘 해 서로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들지, 그지? 그래서 그 결합하는 과정에서 얘네가 첫 번째 왜 결합하느냐, 그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그지? 그 다음에 결합의 종류는 뭐냐, 이제 고유 결합, 이온 결합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 그 지각을 이루는 물질들은 주로 어떤 물질이냐? 그다음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뭐 규산염, 삼연체 요거 했었고, 자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은 또 뭐냐? 그래서 그 중에서 단백질과 그 다음에 이제 DNA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었고, 핵산의 경우는 지호야 기본 단위체가 뭐였어? 모노글린? 외울 거면 정확히. 모노 난 모노라는 걸 예주 뉴클레오타이드. 그죠? 뉴클레오타이드, 그지? 뉴클레오타이드 다시 핵산의 단위체가 뭐라고? 클레오타이드. 그죠? 뉴클레오타이드를 써라 라는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근데 뉴클레오타이드는 뭐하고 뭐하고 뭐가 1대1대1이야? 뭐가 1대1대1. 예주. 자,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 이게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핵산이 되는 건데, 핵산. 그죠? 핵산이 되는 거고, 이 핵산 안에는 DNA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RNA가 있다. 라는 거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뭐가 1대1대1로 되어 있다. 예주. 오탄당. 이제 첫 번째 당, 못한당, 그 다음 염기. 염기, 그 다음 인산. 인산. 그치? 그래서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되어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당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 몇 개짜리다? 5개짜리 당이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오탄당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리보스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염기는 오탄당이 이렇게 오는데,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4번, 여기에 5번 탄소, 요게 지금 오탄당.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RNA라고 하는 것도 산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 5번 이렇게 있는데, 자 DNA하고 RNA의 당의 차이가 뭐였지 지구야? 네? DNA의 오탄당과 RNA의 오탄당이, 그죠? 이름이 달랐어. 네. 뭐가 달랐어? 어느 부분? 여기서 오탄당 뭐야? DNA 오탄당 이름 뭐야? 이 용어가 너네 진짜 내신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와. 자, 우리가 오탄당을 영어로 리보스라고 불렀어요. 그죠? 리보스. 그래서 얘는 여기 3번에 OH 있는 거고, 얘는 2번에 OH 이렇게 있는 거고, DNA 같은 경우는 3번에 OH는 있지만 2번에 뭐가? 산소가 하나 없는 상태였었어. 그지? 그래서 다시 지호야, 여기 오탄당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보스라고 불러. 이름 되게 생소해. 이름이 생소한 거야. 그죠? 지금은 생소하지만 계속 들으면 괜찮아져요. 오케이? 그죠? 그리고 오늘 이거 끝나고 물리 파트 잠깐 나갈 거거든. 거기도 이름 되게 생소해. 다이오드, 막 트랜지스터, 막 정류작용. 그지? 그래서 용어를 자꾸 반복해서 외워야 돼. 자, 다시 RNA 오탄당을 뭐라고 한다고? 지호야. 나 오늘도 지호한테 집착해도 되지, 예주야. 근데 리보스라 이걸 리보오스라 이걸. 리보스나 리보오스나. 아 리보스요. 그 뭐 그렇게 중요해? 최지호나 최지호나. 자, 다시. 예주야, 나 오늘 지호한테 집착할 거야? 말리지 마. 네. 알았어? 섭섭해? 아니요. 자, 지호야. RNA 오탄당 뭐라고? 리보스. 자, 다시 뭐라고? 해봐.
말이 왜 이래? RNA의 5탄당 리보스 세 번만 해봐. RNA의 의 5탄당은 5탄당 리보스 세 번. RNA의 5탄당은 리보스 RNA의 5탄당은 리보스 RNA의 이 5탄당은 리보스. 그치? 내가 이렇게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네. 알았어? 자, 그 다음에 DNA 5탄당은 얘보다 산소가 하나 더 어떤 상태야? 없는 상태. 그치? 맞아? 그래서 얘는 여기서 리보스는 리보스인데 산소가 혹시 없어. 디옥시. 그치? 여기서 D가 뭐야? 델리트 키. 그치? 그래서 DNA 5탄당은 디옥시 리보스. 오케이? 자, 예주. DNA 5탄당은 디옥시 리보스. DNA 못한다면 디옥시리보스. 자, 오케이. 자, RNA 5탄당은 리보스 그죠? DNA 5탄당은 디옥시 리보스. 자, 세 번 붙여서 너는 DNA 5탄당은 DNA 5탄당은 디옥시 리보스 DNA 아니 RNA랑 같이 해야지. 그래야 더 헷갈리지. 디오 자, RNA부터 RNA 5탄당은 리보스 DNA 5탄당은 디옥시 리보스. 정확하게 천천히. 디옥시 리보스. 다시 두 번 더. RNA 5탄당은 리보스 DNA 5탄당은 디옥시 리보스. 리보스. 자, 그다음 한 번 더. RNA 5탄당은 리보스 DNA 5탄당은 디옥시 리보스. 치면 나와야 돼. 네. 알았어? 집에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여기서 이제 5탄당의 차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에는 인산기가 붙어요. 그죠? 인산기. 그죠? 여기서 인, 피. 근데 이제 인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산소가 이렇게 붙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이게 빼고 그려서 그래. 그래서 일단 인산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염기가 붙어야 되는데, RNA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있고, 그 다음에 유라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DNA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대신 사이토신 있고 유라실 대신 누가 있어? 타이민이 있어요. 그지? 자, 지호야. DNA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DNA의 염기는 DNA 연구는 아데닌, 아데닌,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타이민. 타이민, 자, RNA 염기는 아이민, 아데닌, 아데닌, 구아민, 구아닌. 구아닌, 재밌는데? 사이토신, 사이토신, 유라실. 유라실, 잠깐 예주한테 갔다 올 테니까. 그죠? 자, 예주야, DNA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RNA 염기는 아데닌, 아데닌. 구아닌, 그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유라실. 오케이? 유라실. 유라실. 오케이? 자, 지호 가자. DNA 연기는 아데닌, 구아닌, 시리토실, 사이토신, 사이토신, 타이민. 타이민, 그지? 외워. 네, 아데닌, 사이토신, 지금 이거를 예주, 타이민. 지호. 타이민, 시리토실, 뭐? 예주. 사이토신. 사이토신,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타이민.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얘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 중에서 염기가 지금 하나가 올 거 아니야. 그죠? 하나가 오는데 여기서 얘가 이제 여기서 타이민이 왔어. 타이민이 1번 탄소에. 자,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붙냐면 여기 5번 탄소의 인이 3번 OH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래서 아데닌이 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도 지금 보면 자, 여기도 염기가 타이민이 왔어. 맞아 안 맞아? 지우야? 틀려요. 뭐가 틀려? 타이민이 아니라 그렇지. 유라실? 그렇지. 유라시료죠. 오.
그래서 리보소면 여기는 이제 어쨌든 유라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 I가 오더라도 얘는 똑같이 5번 탄소의 인산이 3번 OH 붙어. 그지? 그리고 여기 누가 아데닌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구아닌 이렇게 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기할 때는 편의상 표기할 때는 그냥 얘를 다 생략하고 그릴 때 여기다가 뭐 티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요렇게 그릴 거야. 오케이? 그죠? 자, 그럼 얘는 DNA 얘는 당을 디옥시리보스를 가져 아니면 리보스를 가져? 디오. 당이요? 여기 지금 오탄당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는 오탄당은 디옥시리보스 아니면 그냥 리보스야. 디옥신? 끝까지. 디옥시리보스 아니면 그냥 리보스야. 디옥시리보스. 이유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렇지. 오. 근데 저거 이거 은근히 애들 많이 낚여.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얘 지금 오늘 괜찮다? 갑자기 고백. 아니, 교과서를 안 갖고 왔대. 그죠? 교과서를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어디 써왔대. 그래서 되게 칭찬했어. 예전에 선생님이 그 아이가 갑자기 모르겠네. 예전에 선생님이 어떤 애가 있었는데 그때는 애들 교과서 다 쓰게 했거든. 근데 어떤 애가 그래서 내가 교과서를 다 지운 걸 줬는데 그걸 지고 얘가 못 받은 거야. 그럼 이제 보통 애들은 교과서 쓸 게 많으니까 지운 걸 못 받으면 그냥 다음 시간에 써야지 뭔가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걔는 그걸 노트에다 다 써왔어. 근데 내가 걔가 되게 발전이 근데 진짜 걔가 고3 되네. 그만둬가지고 모르겠는데 처음에 내가 걔 대답 시킬 때 수업할 때 처음에 대답을 잘 못했거든요. 내가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가 교과서 쓰면서 자꾸 소리내서 읽으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런 것 같아. 똑같은 숙제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다른 것 같아. 내가 이제 숙제를 이제 교과서를 외워서 써라고 하면 얘가 교과서 써서 외우거든요. 근데 얘 이제 외우는데 급급한 아이라 얘는 이제 그걸 자꾸 소리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설명이 확실히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너희들 내가 질문하면 너희 대답든 대부분 다 지금 뭐야? 단답형이지. 그지? 근데 그 아이가 써가면서 하니까 이게 문장으로 이제 형성이 되더라고, 대답이. 근데 문장으로 형성이 되는 게 생각하면서 이제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되게 좋긴 하는데 근데 시간표가 안 맞아서 못 다니게 됐지만 어쨌든 자, 얘 지금 타이밍이야? 그럼 얘 누구야? DNA야? 그럼 DNA면 당을 뭘 써? 디옥시리보스 써. 오케이?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차이가 그러면 얘는 디옥시리보스 타이밍이 있는 거자. 그 다음 차이가 뭐냐면 DNA라고 하는 거는 유전 정보를 뭐 하는 거야, 예주야? 저장. 그죠? 얘는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얘는 유전 정보를 뭐 한다?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맞아. 그래서 이게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게 그죠?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게 유전자인 건데 자, 천천히 할게. 유전자라고 하는 건 뭐야? 내 자손한테 물려주는 물질이야. 그죠? 너희가 부모님한테 뭘 받았어? 부모님의 팔다리를 받았어? 아니면 부모님의 머리카락을 받았어? 아니면 부모님의 DNA를 받았어? 부모님의 DNA를 받은 거죠? 그죠? 엄마 아빠의 체세포 중에 그죠? 맞아? 정원세포하고 나노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해서 정자, 난자 안에 각각의 엄마 아빠의 뭐가 들어있었어? DNA가 들어있었던 거지. 그 DNA가 뭐가 돼서 수정이 돼서 이제 너희가 태어난 거니까 유전 정보 또는 유전 물질은 그죠? 굉장히 안정해야 돼, 불안정해야 돼? 안정해야 돼. 그죠? 맞아. 안정한데 이 유전 정보가 바로 뭐냐면 여기 염기 서열이 유전 정보예요. 염기 서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얘 누구야? 누구? 이걸 이렇게 그려줄까? 최지호. 누가 봐도 최지호. 지호야. 그죠? 자, 지호의 DNA를 봤더니 얘는 뭐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그죠? 맞아. 자, 그 다음에 옆에 얘 누구야? 예주. 오케이? 그죠? 자, 예주의 DNA를 봤더니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뭐 이렇게 돼 있어. 예주는 뭔가 지호보다 구아닌, 사이토신이 훨씬 더 많아. 그죠? 그래서 요 염기 서열이 바로 뭐다? 유전 정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지호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와 예주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같아 달라? 서로 다르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유전 정보는 굉장히 어떻다? 중요해. 그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바로 뭐냐면 DNA는 두 가닥의 구조로 돼 있어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거.
단일가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중 나선 구조에서 그냥 여기서는 이제 나선 구조는 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인데, 자, 선생님이 준 그림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호의 DNA라고 칩시다. 그죠? 지호의 DNA요. 자, 여기 보면 아데닌, 지호가 불러. 뭐 있어? 그다음 아무나 불러. 타이민, 그다음 아데닌, 그다음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그다음 아데닌, 그다음 타이민. 너 구한 같은 거 가질 생각은 없어요? 구한이 이게 지호 거야, 그죠? 자, 근데 얘가 이게 DNA가 지금 한 가닥이잖아, 그치? 근데 DNA는 몇 가닥으로 돼 있어? 두 가닥으로 돼 있는데 이때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 있냐면 아데닌은 반드시 이쪽에 타이민과 결합해야 돼. 그죠? 그러면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해. 그럼 그 얘기는 타이민은 누구하고만 결합한다는 얘기야? 아데닌하고만 결합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쪽에 누가 오겠어? 누가? 아데닌이 오겠지. 그죠? 그럼 이쪽은 또 누가 오겠어? 타이민. 이쪽은 아데닌. 야! 이쪽은 누가 오겠어? 사이토신, 사이토신이 왔으니까. 구아닌, 그치? 구아닌. 그죠? 이쪽은 누가 오겠어? 타이민. 그치? 이쪽은 누가 와? 사이토신. 맞아?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아데닌은 반드시 타이민과 결합하고, 또는 타이민은 반드시 누구랑 결합해? 아데닌과 결합하고, 사이토신은 반드시 누구랑 결합한다? 구아닌과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그치? 그래서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통합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얘네 두 개가 서로 두 개의 수소결합으로 돼 있고, 그럼 여기도 얘도 두 개고 얘도 두 개고 얘도 두 개. 그다음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세 개의 수소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 어떻게 뭐 수소결합이 몇 개냐, 이거는 지금에서 배울 건 아니지만 너희가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아데닌과 타이민 또는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보 결합이라고 불러.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DNA의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건, 그죠, 지호야? DNA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염기 서열을 의미해. 맞아? 그래서 여기서 지호가 AT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얘가 복제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사이티신 대신에 지호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타이민이 또 왔다고 쳐. 그죠? 그러면 유전 정보가 어떤 거야? 바뀐 거거든. 그죠? 그럼 유전 정보가 바뀌면, 근데 유전 정보가 바뀌었어. 근데 타이밍과 구아닌은 결합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럼 얘가 이제 복제하는 과정에서 얘가 지금 멈춰요. 복제가 멈추고 타이밍이 빠지고, 네, 여기구나. 여기 타이밍이 빠지고 구아닌의 짝꿍인 누가 와? 사이토신이 다시 오는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유전 정보는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염기 서열인데 굉장히 이거는 막 쉽게 변해야 돼, 변하면 안 돼. 잘 변하면 안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두 가닥이 서로 염기끼리 무슨 결합되어 있다? 상보 결합되어 있다. 자, 지호야, 다시 염기끼리 무슨 결합되어 있다고? 상보결. 상보 결합되어 있다 라는 말의 뜻은 아데닌은 반드시 티민하고만 결합하고 구아닌은 반드시 누구랑?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한다 라는 내용이지. 맞아? 그죠? 자, 그래서 문제 하나, 예를 들면, 자, 이게 지금 지호의 염기 서열이라고 칩시다. 그죠? 그래서 지호 염기 서열 DNA를 쭉 봤더니 전체 DNA의 염기쌍이라고 말하는 건 요거를 얘기하겠죠. 그죠? 염기쌍이 100쌍이 있어. 자, 염기쌍이 100쌍이 있다는 건 염기는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총. 200개가 있는 거지. 이게 쌍이 100쌍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아데닌이 만약에 60개면 나머지 타이민이나 구아닌이나 사이토신이 몇 개냐, 요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전체가 몇 쌍이야? 100쌍이야. 그죠? 맞아? 전체가 100쌍이면 염기를 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200개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아데닌이 60개면 타이민은 몇 개여야 돼? 그치? 똑같이 60개여야 되지. 왜? 아데닌과 타이민은 서로 상보 결합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몇 개 남았어? 전체 200개 중에 60개니까 몇 개 남았어? 도와기를 내가 해줘야 돼? 지우야, 대답해. 몇 개 남았어? 80개. 그죠? 80개면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또 서로 상보 결합돼 있지. 그럼 얘가 몇 개 있겠어? 40. 그죠? 40개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염기쌍 딱 나오면, 염기쌍 나오고 그 중에서 하나의 염기 개수만 알아도 나머지 염기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죠? 자, 이번에는 지호 거 말고, 지호 말고 누구 걸로 해볼까? 예주. 자, 예주 거. 그죠? 자, 예주의 염기쌍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50개야. 자, 아데닌이 말고 구아닌이 10개 있어. 자, 나머지 찾아. 몇 개지? 해보자. 너무 극단적인데. 자, 예주 거니까 지호가 맞춰보자. 10, 15, 15. 얘는 15? 10, 10? 15, 15. 그럼 합하면 50개인데? 아, 여기 쌍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순서를 봐봐. 염기 쌍이 50개야. 그럼 염기로 따지면 몇 개여야 돼? 100개. 100개. 그럼 전체 합이 100개여야 되잖아. 그지? 자, 염기 쌍이 50개는 전체가 몇 개여야 된다? 100개. 뭐지 이 생각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구한인이 10개야. 그럼 또 누가 몇 개야? 구한인이 10개면 구한인의 짝꿍인 누구? 사이토신 사이토신이 몇 개? 10개. 10개. 그죠? 그럼 남는 게 몇 개야? 80개요. 80개. 80개를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어떻게 가져야 돼?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지. 그치? 그럼 아데닌이 몇 개? 40개. 그 다음에 40개. 누가? 구한인이 아니라 타이밍이. 타이민이 40개. 요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죠? 이렇게도 나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t 분의 g 플러스 c의 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나와. 그죠? 왜냐면 너희는 고딩이니까. 그치? 이건 중딩이고. 그죠? 그럼 at 얼마 더하면 80이지? 80분의 얼마? 20 얼마? 4분의 1.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하는 문제들이 나온다 라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유가 DNA는 뭐야?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지? 자, 시연이도 이해됐죠? 지금 어딘가 오고 있을 조교도 이해됐지? 오는 거야. 자, 근데 RNA는 얘는 단일 가닥이야. 그치? 자, 그래서 자, 지가 불러. 연기. 아무나 불러. 타이밍. 이리 와. 근데 그러면은 아데닌이 어떻게 해요? 아데닌은 그래서 유라실과 결합을 하지 않아. 근데 얘는 왜냐면 단일 가닥이야. 얘는 단일 가닥이어서 예를 들어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오는 거야. 오케이? 그죠? 그리고 여기 더 이상 가닥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이게 우리 뒤에 배우긴 할 건데 DNA가 자, 두 가닥 이렇게 있어. 그죠? 얘를 1가닥이라고 하고 얘를 2가닥이라고 할게. 그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죠? 그럼 이쪽은 누구여야 돼? 이쪽은 누구? 아데닌. 아데닌. 그다음 여기는 아데닌, 여기는 사이토신, 여기는 구아닌, 여기는 아데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서로 결합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수소 결합 2개, 3개, 2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니네 세포 안에 있어. 이렇게. 그지? 그런데 여기서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 핵 속에 있잖아. 핵 속에 있다가 이 유전 정보가 어디로 전달돼야 돼? 밖에 핵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DNA가 못 나간단 말이야. 그죠? 그럼 DNA가 못 나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얘가 일단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일단 이렇게 분리가 돼. 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분리가 돼.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는 지금 DNA잖아. 이거에 대응하는 RNA가 만들어져. RNA가 만들어지는데 이 1가닥이 있고 2가닥이 있잖아요. 1, 2가닥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가닥을 메인으로 해서 만들어져. 그죠? 그래서 일단 이게 DNA가 붙어 있다가 이렇게 벌어져요. 결합이 떨어지고 나서 여기에 이제 RNA가 와서 생기는데 이 RNA는 일단 봐봐. 자, 타이밍은 반드시 누구하고 결합해야 돼? 타이밍은 아데닌. 근데 여기는 이제 RNA 중에 아데닌이 오는 거야. 그 다음 여기 타이밍은 누구랑 결합해야 돼? 아데닌. 그럼 얘도 아데닌이 와. 자, 그 다음 구아닌은 누구랑 결합해야 돼? 사이토신. 그럼 여기 사이토신 오고, 그 다음 여기 구아닌 오고, 여기 봐봐. 아데닌은 누구랑 결합해야 돼? 타이민이랑 결합해야 되지. 근데 RNA는 타이민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여기에 유라실이 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와? 아덴이 이렇게 오는 거고. 그지? 자, 그러면 봐봐. 나중에 우리가 요 다음 단에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요 RNA를 딱 줘. 그죠? 그럼 이 RNA가 요 1가닥을 메인으로 만들었느냐, 2가닥을 메인으로 만들었느냐, 그것도 많이 물어봐. 그죠? 우리가 그걸 메인으로 만들었다는 표현 대신 이제 주형 가닥을 찾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죠? 주형 가닥.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주형 가닥이 아까 누구였어? 1가닥이었지. 맞아? 여기서 지금 보면 봐. 얘하고 얘가 상고지. 얘하고 얘도 상고지. 그럼 결국 그래서 RNA하고는 누구하고 똑같아져? 2가닥이랑 똑같잖아, 지금. 여기 T하고 유라실 바뀐 거 말고는. 그치? 그래서 나중에 주형 가닥 찾을 때 RNA 주고 나서 이 RNA는 1가닥을 주형으로 만들어졌냐, 2가닥을 주형으로 만들어졌냐라고 할 때는 일단 너희가 RNA는 무조건 뭐랑 붙어야 돼? 상모랑 붙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지 않은 애가 주형 가닥인 거야. 똑같은 애면 서로 상모 가닥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건 나중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RNA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지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뭐 여기서 아데닌 대신에 타이민이 와야 되는데 여기 RNA는 타이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유라시 이렇게 오고 요게 이게 싹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복사라는 표현을 안 써. 복사는 완전 똑같이 카피하는 거잖아. 근데 전사는 지금 완전 똑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요 가닥이 싹 빠져나가.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요게 싹 빠져나간 다음에 얘네가 다시 결합하는 거야. 오케이? 너네 오늘 점심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지? 그죠? 밥 먹을 때 침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아밀레이스 나오지. 그죠? 그 아밀레이스도 지금 이 침샘세포 안에서도 요 과정에서 계속 지금 갈라졌다가 만들어내고 아밀레이스 만들어지고 다 붙이고 요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 몸 안에서.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어쨌든 DNA는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이거를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RNA다. 라는 거.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 이해됐어? 얘는 뭐야? 단일가다. 됐니? 그치?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지호가 뭔가 처음에 이제 잘못 외웠다는 것보다 아까 제가 모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선생님이 지금 RNA, DNA 이렇게 썼는데 요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뭐 된 거야? 연결된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도 불러요. 그죠? 우리가 폴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기본적인 단위체가 쭉 연결된 상태. 그죠? 그걸 우리가 폴리라고 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왔어. 그럼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붙어있는 상태구나.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그 DNA나 RNA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준 거 5페이지부터 다시 그림 보면서 합시다. 여기 5페이지. 자, DNA는 어쨌든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고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너희가 얘가 그냥 DNA, RNA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구조 설명은 오탄당, 염기, 인산이 1대1대1로 되어 있다 라는 얘기고 그 오탄당이라고 하는 게 지호야 RNA에서 오탄당은 뭐라고? 리보스. 오케이. DNA에서 오탄당은? 디오시리보스. 자, 그래서 오탄당이 일단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염기는 예주야 DNA 염기는 뭐가 있다고?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자, 그 중에서 아데닌과 결합하고 있는 건 누구?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결합해? 타이민. 하고만 결합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 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염기성 알고 그 다음에 아데닌 하나의 개수만 알아도 나머지 개수를 다 뭐 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실제 문제는 아데닌이 몇 개야? 라기보다 아데닌 플러스 티민 분의 뭐 이런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 이해됐죠? 근데 거기 그림 보면 알겠지만 거기 그림 봅시다. 자, DNA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이민은 아데닌과 연결되어 있고 얘네가 어떻게 돼 있어? 그죠? 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RNA는 몇 줄로 되어 있어? 한 줄로 되어 있다 라는 거 됐니? 자, 다음 페이지. 자, 그 상봉결합은 그냥 이제 선생님이 너희가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뭔가 이름이 생소하니까 그죠? 생소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생긴 거구나라고 좀 보면 기억을 좀 할 수 있을 기억량이보다 좀 쉽게 이해할 것 같았을 때 써놨어요. 거기 보면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서로 아데닌은 누구만 타이민하고만 결합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이 되어 있다 라는 거 두 개의 수소 결합
수소 결합이라는 거는 나중에 화투에서 그러니까 진로화학에서 배우는데 일단은 그냥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이토신과 구아닌, 그러니까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만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죠? 자, 그다음에 가로 5번, 자 DNA하고 RNA 비교한 거. 그래서 DNA의 구조는 표 있죠? 그죠? DNA는 이중나선 구조고 RNA는 뭐야? 단일가닥 구조, 그지? 자, 그다음에 염기는 DNA는 ATGC, 그다음에 RNA는 타이민 대신 누구? 유라실, 그죠? 그다음에 기능은 유전 정보의 저장, 그다음에 RNA는 유전 정보의 전달 또는 이제 단백질 합성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 됐어요? 자, 그다음에 지방은 일단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도 뭐 녹말, 셀룰로스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얘도 이제 여러 가지의 세 가지가 있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아이인 거고, 인지질은 좀 중요해요. 인지질을 너희 봐봐. 그래서 이렇게 세포 이렇게 있잖아. 이게 세포야. 그죠? 여기서 세포에서 처음 배우는 게 바로 뭐니? 세포막에 대해서 배워. 세포막. 이 세포막이 왜 중요하냐면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물질이 나가기도 해. 물질 출입. 그죠?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특정 물질만 들여보내고 특정 물질만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 밖에 나트륨 이온이 있고 칼륨 이온이 있고 뭐 칼슘 이온이 있어. 예를 들면. 그죠? 근데 어떤 이 무는 이건 이제 단백질인데 얘는 나트륨만 들여보내. 즉 특정 물질만 들여보내.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단백질 말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 나머지 부분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인지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포막의 성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배웁니다. 세포막의 기능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해당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만 읽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오케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게 바로 뭐냐면 물질의 전기적 성질. 선생님 프린트 줬죠? 이 프린트. 새로운 내용. 줬지 지금? 예시 있지? 네. 자, 여기도 단어가 좀 많이 너희가 생소해서, 그죠? 단어가 생소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문제 풀 때 엄청 헷갈려요. 문제 풀 때. 자, 조금, 교과서 좀 확인을 해볼까요? 교과서 써온 거. 질문 만들어 온 거. 2개. 아니, 근데 요약 교과서 잃어버렸다. 이따 줄게. 네. 저 하고 갈게요. 안 했어요. 왜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이거 외우는 거 받아서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안 까먹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지? 적어놓기. 그치? 어디다? 교과서에. 야, 교과서에 적어놓고 왜 까먹으면 어떡해? 아니, 근데 내가 그 선생님이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좀 있어요. 얘는 이런 애, 그러니까 이런 애구나 이런 거보다 어차피 애들은 뭐 기본적으로. 근데 가끔 그 뭐죠? 그러니까 고2 정도 되면 너 아직 고1이잖아. 그죠? 고2 여름방학 정도 되면 나는 대충 알아. 얘는 어느 정도 대학을 가겠구나. 근데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말을 하지 않을 뿐인데, 그치? 근데 그 중에 내가 애들을 평가라기보다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정확한 시간에 와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제 시간에 학원 꾸준히 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미루지 않고, 그다음에 뭐 친구하고 약속 있다고 빠지지 않고, 하여튼 오기로 하는 건 무조건 하는 애. 뭐 이런 애들도 결과가 좀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런 숙제 같은 거를 얼마나 까먹지 않고 꾸준히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예주야, 까먹으면 잘 안 돼? 네. 안 돼. 자, 탄수화물이 아닌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없을까? 탄수화물 말고 저기 쓰잖아. 단백질이랑 지방. 주 에너지원. 주 에너지원으로 왜 탄수화물을 쓸까? 근데 이 질문도 괜찮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건 약간 진화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생명체 구성물질 할 때 아니면 생명원 가서도, 어쨌든 그 일반 선택 가서도 왜 이제 에너지원을 포도당을 먼저 쓰느냐가 궁금해서
궁금해서 생명 그 진로 선택의 호흡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진화까지도 공부했다. 그래서 너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학생부를 보면 되게 좋죠. 얘는 이거 되게 당연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가졌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 그 상위 버전인 이제 뭐 2, 3학년 내용의 생명을 공부했어.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게 대학에서는 호기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탐구도 한다. 그래서 탐구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하필 탄수화물을 먼저 쓸까가 궁금해서 그 진로 선택의 호흡 과정과 그 다음에 진화 과정까지 이제 공부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좋아요. 나중에 써먹어. 이거 하는데? 위에 올. 뭐라고? 올. 다른 에너지원을 주로 사용하는 생명체는 없을까? 이것도 괜찮기는 한데, 자 그러면 다른 생명체는 어떨까라는 건데 우리가 호흡을 보면 호흡이 총 3종류거든요. 3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은 이제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해당 과정이라는 걸 해. 근데 해당 과정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해당 과정을 거쳐. 그럼 그 얘기는 맨 처음 이제 원시 생명체가 있었고 얘가 해당 과정을 통해서 뭘 했어? 호흡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로부터 나온 후손들이 여러 갈래가 됐지만 공통적으로 해당 과정을 갖는구나 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은 어떻게 가질까? 그럼 걔네들도 왜 그렇게 가질까를 이것도 진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맞추잖아? 그럼 얘는 나중에 저기 가야 돼. 생명. 그죠? 그래서 이제 진화. 근데 생명이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게 어울린 애들이 있었어. 내가 작년에 같이 있었는데 얘는 나랑 수업하면 되게 괜찮았거든. 근데 뭔가 집안 환경이 뭔가 좀 부모 아빠가 아들한테 근데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빠가 아들한테 막 이렇게 욕을 숫자 들어가는 욕을 해요? 하시니? 숫자요. 숫자 들어가는 욕. 아빠가 아들한테. 보통 이제 딸들은 안 듣긴 하잖아. 그죠? 근데 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괜찮은데 그 학원 밖에 나머지 환경이 얘를 공부하게 두는 것 같진 않았어. 아니 라면 먹다가 욕 먹어서 뭐 욕 먹고 아빠가 뭐 냄비 던지고 하여튼 좀 걔들 생명이 어려운데 하여튼 너도 나중에 이렇게 진화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진화를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되긴 하죠. 진짜 다른 에너지원을 주로 사용하는 생명체는 있겠지. 그죠?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니면 너가 예를 들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포도당에 우리가 호흡 과정을 배워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지방과 단백질의 호흡 과정은 어떤 과정을 이루어지는가?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그럼 얘는 이제 어떤 누구야?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라고 치면 그죠? 만약에 물고기라고 치면 그 물고기는 뭐 단백질을 주로 왜 이용하는지 이걸 서로 엮어서 공부했다. 거나 아니면 그것도 괜찮지 않아? 그 뭐야? 겨울잠 자는 애들 있잖아. 그죠? 겨울잠 자는 애들은 어쨌든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지방을 이제 할 텐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같은 우리 사람은 먼저 포도당을 먼저 쓰는 게 맞긴 해요. 그죠? 포도당을 먼저 쓰는 게 맞기는 한데 곰처럼 봄, 여름, 가을에는 포도당을 먼저 쓰다가 겨울에는 이제 지방 회로를 돌리는 거잖아. 이제 어떤 특정 시기별로 좀 나누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접근해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의 기관들 중에 우리가 배우는 이제 생명은 공통적인 개념들을 좀 배우잖아, 그죠? 근데 우리 몸에 지방, 그 뭐죠? 우리 몸에 뇌 있잖아요. 뇌는 누구를 먼저 써? 포도당만 주로 써요. 포도당만 써요. 내가 알기로는, 그죠? 어차피 우리 기관별로도 뇌는 포도당만 주로 쓰는 거면. 그죠? 그러면 다른 부위도 그 부위에 해당하는 걸 좀 더 뭐 더 많이 쓰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또 어떻게 쓸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뇌는 주로 포도당만 쓴다고 하는데, 그치? 그러면 다른 부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근육은 단백질을 먼저 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걸 가지고는 살릴 건 되게 많은데, 그치? 그것을 좀 요약을 해왔으면 좋았을 거다. 그것 일단 다시 줄게요. 네. 일단 줄 테니까 요약하고 가. 네. 자, 이제 물질의 전기저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치? 이게 아직 어려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얘가 얘기를 했어도 너가 받아 적어서 써먹어도 되잖아. 나중에 세특할 때. 그죠? 아무도 필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이유가 뭘까?
내가 말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써먹어 라고 말을 했어. 근데 이걸 왜 필기 안 하지? 지우야? 흥미진진해서. 자 봅시다. 그 내가 이렇게 던지는 얘기들은 다 써먹으세요. 네. 그지? 그리고 다음 주에 저기 있죠? 설명이 있죠? 다음 주 설명이 있단다. 너희들 대상으로 내가 하는. 그지? 그래서 언제? 언제냐고? 네. 금요일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금요일날. 그래서 이제 너희 이제 고등학교 발표됐으니까 이제 주의사항들, 그죠? 주의사항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야. 자 봅시다. 이제 물질의 전기적 성질인 건데, 자 요게 이번에 통합과학에 좀 새롭게 들어가. 자 지구를 지금 시연이랑 도율이는 오진 않았지만 일단 프린트 이따가 받아서 요거 보고 해. 보면서 설명 들어. 자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의 전기적 성질인데 일단은 그 전기적 성질에 의해서 나누는 거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유전자의 유무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무도체로 나뉜다라는 거고, 자 자유전자라는 개념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었어요. 금속 배울 때. 그죠? 자 금속 배울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 금속 얘기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이다라고 얘기하면 자 이온 결합은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의 결합이야? 지호? 그 뭐라 하지? 딱딱한 걸? 금속. 비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인데. 금속 비금속. 공유가 비금속. 그치. 금속과 비금속.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트륨과 CL이 나트륨에 있는 전자가 CL로 이동해. 그치? 맞아? 그래서 얘가 나트륨은 전자를 잃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전자를 얻기 때문에 뭐가 돼? 음이온이 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나트륨의 전자가 염소로 가. 이렇게 뭔가 귀속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금속에 있어요. 금속에.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집에 금이 10kg가 있어. 부럽지? 그죠? 자, 금이 10kg가 있고 고체가 딱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여기는 금은 이 10kg는 다 뭐로 되어 있냐면 금 원자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면 금 원자 핵이 있고 여기 이제 전자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금 원자가 있고 이렇게 그 원자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전자가 다른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전자는 얘한테만 귀속이 되어 있는데, 그죠? 금속에 있는 자유전자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얘는.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 원자에 귀속된 게 아니라, 그죠? 여러 원자를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자유전자라고 불러. 오케이? 그죠? 그럼 얘는 평소에 자유전자 어때? 그냥 자유롭게 움직여. 그죠? 그러다가 내가 전압을 걸어주면, 자, 전압을 걸어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과학자들의 내용을 그렇게 정의한 거는, 전압이라고 하는 게 전자를 뭐야? 미는 힘이지. 맞아? 자, 전자를 밀어. 그죠? 그럼 전자를 미는데 봐봐. 선생님이 지우를 너무너무 이뻐해. 그죠? 지우가 가는데 지우를 밀어. 그죠? 그럼 지우가 밀리는 방향이 있어, 없어? 있겠지. 그죠? 내가 미는 방향으로 얘가 밀릴 거 아니야? 그죠? 맞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호를 너무너무 이뻐하는데 지호가 한 2,000명이야. 2,000명을 동시에 다 밀어. 그죠? 그러면 동시에 다 밀면 2,000명의 지호가 움직이는 방향이 다 어떨까? 다 똑같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걸어준다라는 게 전자를 동시에 밀어준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미니까 어때? 밀리지. 밀리니까 한쪽 방향으로 뭐해? 움직이지.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서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뭐야?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이 전류가 흐른다는 것도 과학자들이 정의를 내린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 전류가 흘러라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발견해. 그죠? 근데 그때는 이 전류가 흐르는 게 전자가 움직이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해. 근데 왜 어쨌든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흘러. 그죠? 그럼 그 얘기는 그래서 그때는 과학자들이 전류를 이렇게 흐른다는 거 봐봐. 흐른다는 거 일단 뭐야?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물이 흘러. 그러면 강물이 흐르는 얘기는 뭐 남에서 북으로 흐르든지 동에서 서로 흐르든지 한쪽 방향의 흐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흐름을 정하는 것도 바로 누구야? 과학자들이야. 근데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아는데 흐르기 때문에 이걸 방향을 정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과학자들은 전류의 흐름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자라고 일단은 그냥 정해버려. 이렇게 정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전류의 흐름이 전류가 흐르는 게 누구 때문이야? 전자의 이동 때문이야. 그죠? 쌤. 뭐야? 소리 안 왔어요. 노래 안 했어? 네. 과학 수업 듣겠다고 오전에 기억났어? 원래 오후에 가는 건데 오전에. 교복을 뭐하는? 그 오전에 갔다는데 뭐야 얘는? 자 다시 이게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하는 건 과학자들이 이게 흐르니까 방향을 정해줘야 돼. 그죠? 지가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외워.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방향을 정해줘서 그래서 그냥 과학자들이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자의 흐름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흘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겠지. 그러니까 전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 그래서 어디로 가? 플러스를 향해서 가. 그죠? 그래서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걸 나중에 발견해요. 근데 기존에 이 정해놓은 걸 바꾸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어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전자는 어디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 왜? 이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압을 걸어줬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유전자 자, 하나의 원자에 속하지 않고 물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자, 그 얘네를 구성하는 저기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보면 자, 도체부터 볼게요. 자, 전압을 가했을 때 자, 전압을 가한다는 게 아까 뭐였어? 전자를 동시에 밀어버린다. 그죠? 그러면 자유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도체를 전류가 잘 흐르잖아. 그치? 그래서 얘에 대한 표현으로 저항이 작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저항이라고 하는 게 전자의 흐름을 뭐하는 애야? 방해하는 애. 그죠? 맞아?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는 저항이 어떻다? 작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자, 근데 도체 특징은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보지 말고. 자,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져. 아니, 전류가 작아져. 온도가 높아지면. 그죠? 자, 그 이유가 뭘까? 도체는 예를 들어서 여기 금속이 있어. 그죠? 맞아? 금속이 있는데 내가 얘를 전압을 예를 들어서 한 100V를 걸어줬어. 그랬더니 전류가 10A가 생겼어. 근데 얘를 내가 온도를 높였어. 온도를 하여튼 엄청 높였어. 그래서 똑같이 100V를 걸어줬더니 아까는 10A가 흘렀는데 지금은 8밖에 안 흘러. 즉 전류가 작아져. 이유가 뭘까? 온도가 너무 빨라졌어?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져서 왜 전류의 흐름이 감소됐을까? 온도가 너무 빨라졌어.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졌는데 왜? 운동, 누가? 전자에 전자만? 예주. 전자가 운동해서 그쵸. 봐봐. 우리가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표현은 내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온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차고 덥다가 이게 일상에 쓰는 온도의 정의고 과학에서 온도의 정의는 뭐야? 그 물질의 입자의 운동 상태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돼? 커져. 그죠? 그럼 생각해봐. 자유전자는 그죠? 자유전자가 움직여야 돼. 그럼 자유전자가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럼 전자가 크겠어? 아니면 원자가 크겠어? 원자가 크겠지. 그죠? 그럼 온도를 높이면 원자들이 뭐해? 움직이기 시작해. 그죠? 움직이니까 자유전자가 쉽게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지? 그렇기 때문에 도체 상태에서는 온도를 높이면 그죠? 온도를 높이면 얘가 자유전자가 또 움직이긴 하겠지만 얘의 움직임보다 누구의 움직임이 더 큰 거야? 즉 자유전자의 움직임보다 자유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 더 커지는 거지. 원자들도 움직이니까. 그죠? 맞아.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쉽게 잘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고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된다 라는 내용이야. 이 생각의 흐름을 잘 기억을 하세요. 친구야. 네. 그죠? 이해하는 것만 끝내지 말고. 자, 주로 이제 금속류죠.
그죠? 맞아. 도체는 주로 금속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디에 쓰냐면 이제 피리침. 자, 피리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번개. 그죠? 번개 같은 거 이제 모아서 이제 땅으로 이제 전하를 보내주는 것도 있고. 정전기 방지 패드. 너네 주유 안 해봤겠지, 당연히. 주유소를 가면 난 요즘에 개인적으로 주유소 기름 넣어야 되는데 진짜. 요즘에 셀프 주유소 있잖아요, 요즘에. 그죠? 가면 이게 정전기 방지 패드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거기가 그 뭐죠? 그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휘발유들이 있잖아. 근데 휘발유들이 얘네가 어떤 상태냐면 기체 상태 좀 올라와 있기도 해요. 기체 상태로. 왜냐면 얘네가 워낙 그 휘발성이 좋으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데 얘네들은 공기보다 무거워 아니면 가벼워?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갔어. 그래서 딱 차 세워놓고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휘발유 증기들이 좀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 그치?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내 손에서 이제 정전기가 빡 나. 그럼 순간 불꽃이 팍 나지. 그 불꽃이 팍 나는 게 밑으로 떨어져 봐. 그럼 바로 불이 터지는 거야. 불 번지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손끝이 정전기가 되게 잘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네 정전기 잘 나요 안 나요? 쌤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겨울철 되면 선생님 차 문을 항상 발로 닫아. 이렇게 딱 내린 다음에 발로 이렇게 닫거든. 그럼 이제 막 사람들이 아니 자기 차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나는 내 차 소중한데 내 차보다 내가 더 소중해. 근데 이 손끝이 전화가 모이기가 되게 좋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끝에서 정전기가 많이 발생돼서 나는 진짜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이렇게 내가 뭐 어디 예전에 물건을 샀는데 내가 카드를 주고 물건을 받고 카드를 받잖아요. 이 세 과정에서 다 정전기가 딱딱딱. 그거는 그 주인도 놀래고 나는 놀래고 나는 심지어 나무하고도 정전기가 이렇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원래 선생님께 크림 같은 거 잘 안 바르거든요. 근데 핸드크림은 진짜 되게 많이 발라. 건조하지 말고. 근데 봐봐. 내가 그래서 그 정전기 방지 패드도 손이 건조하면 더 여기 전하가 몰리기가 쉽잖아. 그래서 정전기 방지 패드 이렇게 딱 대면 여기 손끝에 있는 전자들이 이 방지 패드로 다 몰려가. 그죠? 그럼 내 손에는 전자가 몰려 안 몰려? 안 몰려. 그죠? 그러면 내가 정전기가 잘 나 안 나? 잘 안 난다는 얘기지. 그죠? 맞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쓴다라는 거고. 오케이? 그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전선에 쓰겠죠. 오케이? 그죠? 자, 그다음에 부도체 밑에는 읽어보시고요. 자,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 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뭐야? 저항이 크다. 라는 거죠. 그죠? 맞아? 그래서 이제 나무나 플라스틱 고무 이런 것들이고 주로 어디 쓰냐면 이제 전기 작업할 때 이제 절연장갑. 그죠? 맞아? 절연장갑. 그 다음에 전선의 피복. 자, 전선만 있으면 안 돼. 안 되지. 그죠? 맞아? 전선 위를 누군가가 감싸고 있어야 되지. 그죠? 그 상태를 우리가 피복이라고 하는데 너네 그래서 밤이란다. 비 올 때 진짜 위험하게 비 올 때 막 비가 와서 막 물이 고여있잖아. 근데 전선이 막 있어. 끊긴 게. 그거 이렇게 손대면 돼, 안 돼? 손대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전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손을 대잖아? 그러면 이렇게 잡잖아요? 그치? 이렇게 잡으면 사람 손 근육 이렇게 수축이 되잖아? 그럼 내가 놓고 싶어도 얘를 못 놔. 경직이 돼서 그럼 전기는 계속 통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말 최선은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최선이고 이게 그냥 전선이 잘려져 있는 것도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전선이 잘려져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어쨌든 노출은 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정 건드려야 되겠다고 하면 이렇게 건드려야 돼. 이렇게.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전기를 이렇게 딱 빨아댈 수 있게. 뭐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뭐야 이래. 그지? 자,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 위에 코팅 물질.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주로 배울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 이런 우리가 그 반도체 기판 있잖아요. 그죠? 그 기판 반도체 자체는 얘는 이제 반도체 성분인데 그 위에 이제 코팅 물질들. 그죠? 요건 나중에 직접 회로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데 이제 부도체를 쓴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주로 도체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도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부도체이기 때문에 어디 사용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우리가 오늘 배울 거. 자, 반도체는 자 봐봐 도체는 아까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흘러. 자, 부도체는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안 흘러. 그런데 반도체는 그죠? 반도체는 얘는 평소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다가 내가 어떤 특정 조건을 변화시켜주면 그때부터 또 전류가 흘러. 오케이? 그죠? 맞아.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반도체인데 자 반도체는 종류가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어요. 그죠? 근데 너희가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서 이게 꼭 나쁜 게 아니야. 그죠?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불순물이라고 하는 게 나쁘다라기보다 대량 예를 들어서 불순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 건데 그게 되게 조금 섞여 있는 거. 그지?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염전에서 소금 얻을 때도 그죠? 소금 얻을 때 NaCl하고 그 다음에 일부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일부 불순물은 굉장히 대량이 아닌 소량이야. 소량.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서 불순물은 너희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순수 반도체는 누구냐면 규소하고 저마늄이라고 하는 물질, 원소예요. 그죠? 규소하고 저마늄. 자, 그래서 우리가 규소, 저마늄 얘네들은 순수 반도체라고 불러. 자, 그럼 얘는 평소에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럼 너희가 봤을 때 전기 안 통하면 그냥 부도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부도체는 내가 뭔 짓을 해도 저항이 계속 커.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흘러. 근데 규소하고 저마늄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전기가 안 통하다가 내가 뭔 짓을 하면 그때부터 전류가 흘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도체가 아니라 반도체가 되는 거고. 자, 그럼 규소하고 저마늄이 이제 순수 반도체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중에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특정 조건을 첨가해. 특정 조건을 첨가한다라는 게 어떤 물질을 조금 넣어주는 거야. 그죠? 불순물이라고 하는 나쁜 애가 아니냐. 어떤 물질을 소량 넣어주는 건데, 소량 넣어주면 얘가 그때부터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아까 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어땠었지? 온도가 높아지면 자유전지의 움직임보다 원자의 움직임이 더 커서 전지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전류가 작아졌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전류가 더 세진다 라는 것도 일단 알아두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불순물을 넣느냐가 이제 다음 페이지 인 건데, 자, 저 시간 딱 5분까지만 잠깐 쉬었다 하자. 교과서 좀 펴고. 이거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가 없었다고요? 네. 아, 네, 햇살이 안 나가서. 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시연이하고 도율이 어디 간 거야? 이 오전에 못 맞추러 갔다는데 왜 아직 안 와, 도율아? 도율아, 오늘 뭐 하고 있니? 응? 치수 지가 재고 있는 거 아니야? 자, 103쪽까지 풀어오세요. 103, 앉아. 뭐 듣고 있는 거야? 네. 네. 틀린 이유 안 썼네? 지호야? 네. 틀린 이유 왜 안 썼어? 까먹었어요. 여기다가 써놔. 틀린 이유 쓰기. 네. 자, 103쪽까지 풀어와. 지호랑 도일도 다. 자, 반도체 계속 나갑시다. 반도체. 이 영상을 도일이하고 시연이는 이 프린트랑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면 프린트를 책이랑 같이 보세요. 책 보면서 보면 돼요. 자, 반도체. 자, 여기는 이제 용어가 좀 낯선 용어들이 나와서 낯선 용어기는 한데 다 들어는 봤을. 그죠? 왜 다 들어는 봤냐면 우리 주위에서 진짜 많이 쓰거든. 너네 오늘 스마트폰 썼어 안 썼어? 이미 그죠? 스마트폰 안에도 있고 노트북 안에도 있고 다 있는데 자, 반도체 봅시다. 아까 반도체는 총 3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순수 반도체, 하나가 N형 반도체, 하나가 P형 반도체. 오케이? 자, 순수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있다라는 거. 자, 일단 규소. 순수 반도체는 규소하고 누구 있어? 저마늄을 이제 반도체로 활용을 하는 건데 저마늄보다는 규소가 훨씬 더 풍부하죠. 왜? 지각을 이루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모래가 그렇게 좋대. 반도체 만들기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평소에는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이건 누가가 똑같아? 부도체하고 똑같아. 근데 부도체는 내가 뭔 짓을 해도 전기가 안 흘러. 근데 얘는 살짝 조건만 변화시켜주면, 그 조건을 변화시켜주는 게 일부 물질만 떨어뜨려주면 그때부터는 전기가 통하는 거 이상으로 전기를 제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왜 그렇게 난리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순수 반도체는 이제 규소 원자랑 저마늄인데, 자, 일단 얘네들은 자, 규소하고 그 저마늄은 일단 몇 종 원소냐면 14종 원소죠. 그죠? 14종 원소. 자, 탄소, 규소, 저마늄이 다 14종 원소입니다.
얘는 이제 원자과 전자 4개이기 때문에 순수한 형태에서는 모두 공유결합에 참여해서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라는 게 여기 그림이 같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림. 요 가운데 있는 게 순수 반도체야. 오케이? 자, 가운데 그림. 자, 거기 순수한 규소 결정 나오는데 규소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면 자, 규소가 얘가 14종이기 때문에 가운데 뭐야? 전자가 원자과 전자 모두 몇 개? 4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규소가 이렇게 있어. 그럼 규소가 있다는 얘기는 규소들끼리 계속 뭐 있다는 얘기야? 서로 얽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규소가 또 전자 4개를 가지고 와. 그죠? 여기 있는 규소도 전자 4개를 또 가지고 와. 여기 있는 규소도 전자 4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와.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이 규소들끼리 서로 뭐가 돼 있어? 공유결합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순수 반도체. 그죠? 맞아? 순수 반도체. 요 가운데 상태. 그지?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불순물을 넣어. 그죠? 이 불순물이라고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소량의 물질이야. 그죠? 그래서 불순물을 넣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도핑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순수 반도체에 특정 불순물을 넣는 행위를 도핑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맞아. 그때부터는 얘가 뭐가 흐르기 시작해? 전류가 흐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류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건데 되게 정확한 원리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물리 선택할 때 배우는 거고 여기는 요 정도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때 불순물은 원자과 전자가 5개의 원소. 그죠? 자, 원자과 전자가 자, 봐봐. 얘한테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그죠?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아까 전류라고 하는 게 일단 뭐였어? 자유전자가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방법은 2가지인데, 하나는 자유전자가 너무 많은 애를 넣으면, 그럼 이제 도체하고 똑같아지잖아. 그죠? 맞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치? 그래서 자유전자가 하나 더 많은 애를 집어넣는 거야. 그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얘가 지금 몇 쪽 원소니까? 14쪽 원소니까, 그죠? 14종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 4개인데 그죠? 4개인데 여기에 얘보다 자유전자가 하나 더 많은 즉 누가? 15종 원소를 넣어주는 거지. 그죠? 그 원자과 전자가 하나 더 많으니까 전자가 하나 더 남지. 그죠? 근데 우리가 결합은 어쨌든 몇 개밖에 안 해. 4개밖에 안 하니까 전자 하나가 남잖아. 그럼 걔가 어때? 막 돌아다닐 수 있죠. 그죠? 맞아?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N형 반도체라고 부르고 그때 넣어주는 15종 원소는 대표적으로 인이 돼요. 인. 그죠? 맞아? 자, 인이 얻는 건지 알지? 질소 밑에 있는 애. 오케이? 그죠? 인이 된다라는 거. 근데 너네 봐봐. N형 반도체고 그때 넣어주는 게 인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가 이번에는 자, 이번에 자유전자를 이렇게 넣어줄게. 자유전자를 하나 더 갖고 있는 애 넣어줬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애를 넣어주면 얘는 그냥 도체로 돼버리니까 이제 안 되는 거고. 자, 근데 과학자가 그럼 이번엔 거꾸로 전자가 하나 없는 애도 한번 넣어볼까? 이게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야. 여기 이제 얘가 규소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전자 하나 더 있는 애를 했더니 전류가 막 흘러. 그리고 내가 어떤 조건을 하면 또 안 흘러. 재밌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다음 과학자들은 이번엔 원자과 전자 뭐 2개 더 있는 데 넣어보는데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하나를 더 넣었어. 그럼 이번엔 하나 더 없는 애를 넣어볼까? 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누굴 넣냐면 이번에는 13종 원소를 넣었어요. 자, 13종 원소는 뭐냐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3개. 맞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P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P형 반도체. 그래서 여기에 인과 여기에 P를 헷갈리면 안 돼. 그치?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 3개이네. 그죠? 맞아?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일단 여기서 N형은 뭐가 되냐면 이게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N이 뭐의 약자냐면 네거티브의 약자야. 전자, 음전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전자가 하나 없는 상태잖아. 전자가 없는 하나에 빈 공간이 딱 생겨.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양공이라고 불러. 양공. 그죠? 그럼 봐. 여기에 전체가 규소가 이렇게 깔려 있어. 규소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고 여기다가 내가 누구를 아까 그 13종 원소를 하나 딱 넣어. 몇 개 하여튼 넣어. 그럼 여기 얘가 중간중간에 뭐가 생겨? 양공이 이렇게 딱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이 상태에서 내가 전압을 걸어줘. 자, 전압을 걸어준다는 게 전자를 미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결합에 참여했던 애들이 빈 구석을 막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죠? 맞아? 그럼 전자가 한 방향으로 뭐해? 흐르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P형 반도체인 이유는 여기에 얘가 양공이라고 해서 빈 구멍인데 전자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 P는 포지티브인 거야. 플러스. 오케이? 그죠? 자, 그런데 너희가 이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빨리 풀 때는 그죠? 빨리 풀 때는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서 이 N형 반도체는 15족을 넣는 거, 원자 전자가 5개인 거. 그 다음에 여기서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 전자가 몇 개인 거? 3개인 거, 3인 거. 그지? 맞아? 그래서 일단 좀 봅시다. 자, N형 반도체는 자, 그림이랑 같이 보세요. 그림 밑에 여기 있는 그림이랑 같이 봐. 자, N형 반도체는 불순물이 누구냐면 원자가 전자가 5개인 아이. 그죠? 그래서 원소가 이제 P, 그 다음에 AS가 누구냐면 비소. 그죠? 얘를 첨가를 해. 그러면 거기다 이제 전압을 걸어. 그죠? 그 그림이랑 같이 봐. 전압을 걸면 남는 전자가 막 어떻게 돼? 움직여. 그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는 게 이제 N형 반도체. 오케이? 네가티브. 됐어요? 그죠? 네가티브고, 자, 네가티브는 음전화. 그죠? 맞아? 그러니까 전자가 남는 거. 그러니까 14족보다 하나 더 남는 15족을 넣어준 거야. 이해됐지? 자, 근데 P형 반도체는 이번에는 원자가 전자가 3개인을 넣어줘. 붕소나 알루미늄. 자, 거기 이제 그림 보세요. 그 다음에 전압을 걸면 여기 뭐가 생겨? 빈 공간이 생겨. 그죠? 그 빈 공간이 이제 양공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전압을 걸면 이 양공을 메우기 위해서 주위의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여.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전류가 흐른다. 라는 건데 이거를 좀 거의 유치하긴 하지만 발음이 좀 교육적이진 않지만 쌍피. 왜 내가 왜 쌍피냐면 이게 누구죠? P형 반도체잖아요. P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가 모두 몇 개로 알았어? 3개. 그죠? 그럼 3. 그래서 3P 이렇게 하다가 이제 쌍피 이렇게 했었는데, 그지? 그래서 일단 원리를 알면 더 좋고 만약에 이제 너희가 빨리 좀 헷갈리지 않으려면 쌍피. 오케이?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바로 누구다? 원자가 전자가 3개이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N형과 P형을 만들었어. 그죠? 그래서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너희 일본 우리나라가 일본 그 불매운동한 거 혹시 알아요? 예전에 막 그 유니클로 안 가고 막 일본 차들 계란 맞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불순물을 떨어뜨려야 되잖아. 이거 아까 불순물을 떨어뜨리는 게 뭐였어? 도핑이었지. 근데 이 기술의 강자가 일본이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이제 반도체 순수 규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모래에서 규소를 빼내. 그 기술은 되게 좋았나 봐. 근데 그 규소에다가 요 도핑하는 요거의 기술이 없어서 그걸 이제 전량을 다 이제 일본은 해줬는데 뭔가 일본이 뭐 우리나라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더 이상 너희한테는 이걸 해주지 않겠어. 약간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단 뭐였어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 걔네 막 불매운동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더 플러스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 불순물을 도핑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되게 멋있지 않냐? 뭔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뭔가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그치?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순수 반도체로부터 도핑을 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라는 내용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반도체를 이용한 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다이오드랑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그죠? 자,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할 거고. 그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교과서 읽든지 아니면 밀린 숙제 하든지 쓸 거 쓰든지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끄고